먼저 사인 법칙부터 볼 건데 사인이 들어간 공식이거든요. 사인이 들어간 공식이야. 그래서 일단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잘 그렸는데 뭐지? 원 안에 삼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냥 임의로 그릴 거예요. 임의로 이런 식으로 그릴. 자, 그럼 원의 중심은 한 어디쯤 있을까? 원의 중심은 원래 이게 만약에 삼각형하고 원이 이러한 관계가 이루고 있다 하면 이 원의 삼각형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지? 이 원은 삼각형에 뭐라고 불러? 무슨 원이라고 불러? 외접원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외접원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원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고 삼각형을 그리면 그 모든 삼각형은 다 외접원이 있으니까 그 외접원을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건데 곡선을 먼저 그리는 게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난 곡선 먼저 그린 거야. 외접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각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 여기서 수직으로 싹 긋고 여기서 수직으로 그럼 한 요 정도 있지 않겠어? 아닌 것 같은데 수직 이등분선을 잘못 그었겠죠? 대충 이 정도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정도. 됐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외접원하고 삼각형하고 뭐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뭘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A, B, C라고 놔보면 이 각 보여요? 이 각 보이죠? 이 각에 대한 삼각비를 뭔가 이용하고 싶어. 근데 우리 삼각비라는 걸 어디서 이용할 수 있어? 삼각비 정의가 어디서 되는 거야? 어떤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되는 거야. 근데 이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 거야. 원 안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원의 중심을 누가 지나면 될까? 빗변이 지나면 되죠. 즉, 빗변이 지름이 되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각은 변하면 삼각비가 유지가 돼, 안 돼? 각이 변하면 삼각비가 유지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 각은 유지한 상태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이 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각을 유지를 해야 돼. 근데 이 각은 무슨 각이야? 이게 원주각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한 호 BC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일정하죠. 그럼 이 A라는 점은 원 위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도 각은 어때? 똑같지. 그럼 이 A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삼각형이 막 변할 거 아니야. 그때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나는 이제 편의상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A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에 있을 때. 이 정도. 그럼 여기에 이제 무슨 각이 돼? 직각이 돼. 이 직각이 되는 이유는 알지? 원주각이야 해도 중심각이 180도라서. 자, 그러면 이 점을 내가 갖다가 A'이라고 줍니다. 그럼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각하고 이 각은 어때요? 같아요. 각이 같으면 삼각비의 각도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내가 sin A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sin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sin A'을 구하는 건데 얘네들은 같죠. 각이 같으니까. 그럼 sin A'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기준각이고 여기가 90도니까 A'B 분의 BC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중학교 거라니까 A'B 분의 BC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길이가 안 적혀 있으니까 길이를 좀 적어주자면 여기 있는 길이는 꼭지점 A하고 이제 대응되어 있으니까 반대쪽에 있으니까 여기를 스몰 a라고 우리가 길이를 정해줘 볼게. 알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지금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B는 뭐예요? A'B는 원으로 따지면 지름이죠, 지름. 그 외접원 어때? 크지? 내접원보단 크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접원, 외접원이 나오면 내접원의 반지름은 작다 해가지고 스몰 r 쓰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 반지름은 크다 해가지고 라지 r 쓰거든. 그럼 여기서는 스몰 r이야, 라지 r이야?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름이니까 반지름의 2배. 그 다음 위에는 스몰 a 이런 식으로 써요.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사인 a를 이따구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사인 법칙. 이해되겠니? 네.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삼각형으로 했냐면 예각삼각형으로 했잖아요. 그럼 직각삼각형은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직각삼각형은 어차피 외접원이 항상 요거예요. 직각삼각형 볼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무슨 삼각형만 보면 돼? 둔각삼각형만 보면 되죠. 근데 사실 법칙이잖아. 법칙. 변화가 없어요. 항상 요 자식인 거야. 이해되겠어? 만약에 둔각삼각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뭐 이런데 원래 요런 삼각형이었다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 그지? 근데 이 각에 대한 게 아니죠. 난 궁금한 건 둔각에 관한 거니까 여기를 이제 좀 지울까? 요 각을 이제 뭐라고도? 기준각으로 두는 거야. 이 각을 기준각으로 두면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지? 둔각을 직각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원래 우리 어떻게 했어? 이건 기준각? 그럼 기준각은 유지하면서 둔각을 만들었지. 근데 이거는 둔각이야. 뭔 말이야? 다시. 기준각을 유지하면서 직각을 만들었죠. 근데 기준각이 예각이잖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예각은 살아있지. 근데 둔각이잖아. 둔각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각을 직각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말고 요런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요. 변을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이어버려. 그러면 요 각이랑 자 그럼 이거 보여요? 이 사각형 보여?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이거 중학교 거 아니냐? 그죠? 중학교 거잖아요, 그죠? 이거 나와. 이거 알아야 돼. 이 사이버 초코 사이버 법칙 매우 중요한 거야. 내가 알려주긴 할 거거든?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을 때는 이 대각선,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예요. 이해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도 이것도 원주각으로 설명이 되거든? 그러면 여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해. 이 각은 뭐가 될까? 둘이 더해서 180도라니까 파이 빼기 세타라고 둘 수 있지 않겠어? 그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빼기 세타랑 또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뭘로 바뀐 거야? 180도에서 둔각을 빼니까 예각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예각이니까 또 사인 법칙 쓸 수 있겠지? 또 직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결과는 항상 같더라. 이해되겠어? 자, 그럼 우리 각이 몇 개예요, 삼각형은? 3개잖아. 그럼 사인 법칙도 3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사인 A는 아까 했던 거 2R분의 A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럼 사인 B는 어떻게 되니? 2R분의 B. 이거는 그냥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사인 C는 어떻게 되니? 2R분의 C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식이 3개나 되니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하나로 합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자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려고 하냐면 일단 A는 첫 번째야. A라는 건 뭐예요? 변의 길이입니다. 오케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지름 곱하기 사인 각으로서 우리가 변형이 가능해요. 맞죠? 그럼 여기 있는 두 개도 너네들이 변형할 수 있겠지? 그게 일단 첫 번째 변형이야. 두 번째 변형은 뭐냐면 우리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알고 있니? 분수에서? 당연히 알죠. 우리 시속거 생각해봐. 여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그럼 속력 시간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거 뭐 알고 있잖아. 그죠? 원래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는 자리 바꿀 수 있어요. 분자 분모 길이는 곱할 때.
알겠죠? 그럼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이 R은 뭐라고 쓸 수 있어? sin A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도 바꿀 수 있지. 뭐라고? 이 R은 sin B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 뭐라고? 이 R은 sin C분의 C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2R, 2R, 2R은 다 같은 2R이니? 그죠? 지름이니까. 그럼 결국에 n의 셋도 같은 거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식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R은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써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도대체 어디다 써요? 뭐, 이해는 되는데. 잘 봐. 아까 시속거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시간하고 속력하고 거리가 하나의 뭘 이루어요? 공식을 이루어요. 그죠? 그럼 시간하고 속력하고 거리 중에서 하나를 모르고 나머지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어 없어? 내가 하나를 알고라 그랬니? 내가 뭐라고 말했지 기억이 안 나. 자,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야. 만약에 네 개로 공식이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맞죠? 왜냐면 등호니까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첫 번째 요자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여기에서 쓰이는 건요. 요자식 R. R은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그럼 실제로 외접원의 반지름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외접원이라고 알려줘.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알려줘. 오케이. 다음 이 A는 각이 되겠죠. A는 변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이제 마주보는 관계가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과 한 각과 그 마주보는 변과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셋 중에서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 각하고 변을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과 변을 알면 그 마주보는 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각을 구한다라기보다는 사인 각을 구하는 거죠. 그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거지. 그 값이 특수각일 경우에는 딱 떨어질 거고, 특수각이 아닐 때는 우리가 그 사인을 이용해서 또 코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지? 우리 사인을 하나를 알면 코사인 타제도 다 구할 수 있잖아. 그건 저번 시간에 했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외접원 반지름 필요 없고 여기로 가보자 이거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두 쌍의 각과 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가 이제 합동 기억납니까? 합동? SSS 합동, SAS 합동 이런 거 기억나지? S가 사이드예요. 변. A가 뭐야? 각이 영어로 뭐야? 앵글이지, 앵글.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각이 앵글이잖아. A라고 쓰고 변을 이제 사이드니까 S라고 한번 써보면,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사인 A하고 A잖아. 그러니까 요 자식하고 요 자식이야. 그 다음에 요 자식은 사인 B하고 B니까 요 자식하고 요 자식이야. 그럼 내가 이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안다 그러면 이 자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빼빼로로 외우라 그랬는데 어떻게 빼빼로인지는 몰랐대요. 지금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여기 각과 이 변을 한다면 이럴 때 쓰는 거잖아. 그지? 혹은 이 변과 이 각을 안다면 이런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 그러면 각, 변, 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오케이? 지금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SAAS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로 따졌을 때는 보통 어떻게 가르치기도 했냐면 이제 두 각을 안다라는 건 삼각형에서 이건 항상 알아야 돼.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얼마죠? 180도.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안 알려줘도 아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조건으로 안 주거든. 또 우리한테 두 각을 알려줬다라는 건 당연히 누구도 나머지 한 각도 알려줬다라는 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자식 변과 이 자식 변과 그 끼인 각이 안 주어지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진 이런 상황이 자주 나와요. 이해되겠어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변과 끼지 않은 각으로 우리가 한글로서는 공부를 하게 돼요. 보통. 알겠어? 자, 두 쌍의 각이나 변이 나왔을 때 뭘 쓸 수 있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되겠어? 이게 사인 법칙인데 지금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문제를 좀 풀어줄게요. 문제 있습니까? 있네요. 자, W A가 얼마야? 4. 각 A가 얼마야? 60도. 각 C가 얼마야? 45도. 우리한테 각을 몇 개 줬어? 2개 줬죠? 2개 준 거야? 아니지. 이거는 3개 준 거죠. 나보고 뭘 구하래? C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수고요. 나보고 만약에 B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사인 법칙을 처음 공부한 애들은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 아니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보니까 요 자식이 있고 갑자기 C도 있는데 갑자기 B가 나와버리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애들이 그럼 어떻게 풀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각은 몇 개 알려줬다는 거야? 다 알려줬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특수각이 아니라서 B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구할 수는 있어. 구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하고 사인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세요. 뭐 하라고? 그림.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삼각형 그냥 대충 그려.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어요. 대충 그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A라고 하면 여기가 4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가 네모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빼빼로가 이거예요. 자, 각이 2개 있지. 삼각형을 쪼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빼빼로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게 같아요. 그래서 항상. 왜냐면 이거분의 이거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이 곱한 거야. 봐봐. 사인 A랑 B랑 곱한 거랑 사인 B랑 A랑 곱한 거 같죠? 사인 A랑 B랑 사인 A랑 C랑 곱한 거랑 사인 C랑 A랑 곱한 거 같죠? 그렇게 가. 좀 해볼까? 사인 45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 곱하니까 2 루트 2. 자, 여기는 사인 60도가 얼마지? 2분의 루트 3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하고 양변 루트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4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어? 이게 네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풀어볼까 이번에는? 사인 법칙을
있는 그대로 공식에다 넣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사인 A가 얼마죠? 사인 A가 2분의 루트 3 분의 얼마? 4가 사인 2분의 루트 2 분의 얼마? 네모. 야, 이거 계산 똑같이 하는데 봐봐. 가능해? 이거를 너네들이 계산할 때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하면 대부분 애들이 잘 못 푸는 애들이 많아요. 번분수 나왔을 때 특히. 루트 1을 이렇게 넘길 수 있죠. 오케이. 여기도 루트 3을 양변에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게 이제 3이 돼요. 그죠? 3분의 4루트 6이에요. 이렇게 그냥 끄직끄직으로 계산을 해버리란 말이야. 계산을. 애들 다 어떻게 하고 있어? 아래에다가 또 정리해서 써. 또 정리해서 써. 또 해서 써. 해설지 작성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죠? 요런 게 사인 법칙입니다. 자, 코사인 법칙은 역시나 삼각형을 코사인 들어간 법칙이겠죠.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요. 나한테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아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여기 얼마 됐어? C. 여기는 A. 그 다음에 끼인각을 알려주는 상황이에요. 나보고 어딜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어디 구하라고 해? 그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궁금해하는 거야. 이건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다고 알겠지? 어떻게 하냐?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길이들 여기다 H라고 하면 나머지 길이들을 전부 다 누구에 관한 A와 C와 저 각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해볼게. 계산 어떻게 니들 하는 거 아니잖아. 자, 이 길이는요 얼마가 되냐면 C 곱하기 사인 B가 돼요. 오케이. 그다음 이 길이는요 C 곱하기 코사인 B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A잖아. 이 길이가 너잖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 A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겠지. 그럼 여기 직각이잖아. 이 길이 알지? 이 길이 알지? 문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오케이.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이 자식들. 자, 갑니다. AC 제곱은 근데 AC의 제곱이라고 안 하고 여기를 A라고 C라고 했으면 여기 뭐라고 하겠어? B라고 하는 게 낫겠죠. B의 제곱은 밑변 제곱, 너 제곱이네. 제곱 플러스 제곱 여기까지 이해되면 피타고라스 그냥 쓰겠다라는 소리지. 그치? 나머지 계산이야. 계산 니들 어려워하니까 내가 할게. 자,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한 거 2배죠.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자, 됐어. 맞아? 근데 우리 이거 보입니까? 이 자식? 자, 이거 얼마로 나올까? 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1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C 제곱으로 묶으면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C 제곱이야. 이 정도는 솔직히 대답할 줄 알았어. 알겠지? 봐봐.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빼기 2AC 코사인 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해주면 B 제곱은 우리가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AC까지만 하면 뭔가 이거 A 빼기 C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죠? 근데 여기다 무슨 법칙이라고 이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그래서 옆에다 그냥 코사인을 살짝 곱해주면 돼. 오케이. B만 이렇게 되겠어? 아니죠. 법칙이니까 A랑 C도 다 되는 거야. 얘각 둔각 다 되는 거야. 그럼 A제곱은 어떻게 돼?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2AB까지는 쓰고 코사인 얼마? 2BC잖아, 이 자식아. 2BC까지 쓰고 코사인 얼마? A가 되는 거야. 자,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곱하기 얼마? 코사인? 왜 이래?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알아둬야 되고요. 자, 우리는 이 공식을 변형한 공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라며. 사인 법칙도 우리가 뭐였어? A는 이렇게 했지. 아니죠. 걔는 사인 A는 이랬죠. 요 자식도 마찬가지. 코사인 B는 얼만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 돼. 코사인을 구해야 돼. 그럼 나머지 다 넘기면 되잖아. A제곱, C제곱 넘겨.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C로 나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2AC분의 뭐라고? 2AC분의 뭐라고? 따라해. 따라하라고. 왜 안 해? 뭐라고? 2AC분의 A하고 C가 있지? 제곱을 해. 됐어? 그 다음 뭐가 지금 없어? B제곱이 없지. A제곱도 있고 C제곱도 있는데 B제곱이 없지. 그 B제곱이 없다라는 거를 B제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생각하면서 따라와. 근데 암기하는 방법을 조금 그나마 무지성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아서 알려주는 거야. 자, 코사인 A를 적을 거야. 자, 일단 B가 있을 때 AC가 나왔으니까 A가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 2, BC. 그럼 위에는 뭐가 나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뭐가 없어? A제곱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따라하라고. 그럼 외워진다고. 시간 내서 외우지 말고. 알겠어? 자, 코사인 C를 할 거야. 그럼 분모는 뭐야? 2, AB. 그럼 AB 있으니까 위에 뭐가 들어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럼 이건 도대체 언제 쓰냐? 라는 거야. 그럼 똑같아요. 봐봐. 변, 각. 변 3개와 각 하나가 하나의 공식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변이 3개가 있어. 그럼 난 뭘 구할 수 있어? 각을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이 3개잖아. 그럼 모든 각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기준 변을 누구로 잡냐에 따라서 모든 각을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변 3개 나오면은 못 푸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삼각형. 오케이? 자, 근데 변 2개야. 각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변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건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봐봐. 만약에 이 자식과 이 자식 2개를 알아요. A씨를 알아. 그러면 이것도 아는 거지. 근데 이 B라는 각을 알아. 그럼 나는 이 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당연하지. 노란색만 알면 다 구하는데, 그지? 자, 근데 잘 봐. 내가 B랑 A를 알아요. 그 다음에 이 각도 알아요. 근데 C를 몰라. 그럼 얘도 모르지. 그럼 2개를 모르는 거예요. 못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A, C, B를 안 거야. A, C, B를 안 거야. 이때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언제는 안 된다라는 거야? A, B, B. A, B, B. 이럴 땐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럼 이때는 뭘 써야 될까? 사인 법칙을 써야죠. 보입니까? 빼빼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죠. 그럼 우리는 이 각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쌤, 그러면 이 두 각이 나왔는데요? 그럼 요 각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너네들이 길을 찾아가야 돼, 점점. 이해되겠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뭘 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게 여기에 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좀 보자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내가 만든 거예요. 자주 나와서 내가 그냥 애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이런 도형들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마땅한 이름은 없어요. 갈라진 삼각형이라 그래요. 삼각형이 있는데 갈라졌어. 어떻게 생겨왔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갈라졌어. 이런 도형이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럴 때는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냥 무지성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 각을 세타라고 두고 그럼 삼각형이 세타를 포함하는 삼각형 몇 개야? 두 개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지? 이걸로 코사인 법칙 두 번 쓰면 돼. 무슨 법칙 두 번? 코사인 법칙 두 번. 근데 간혹 정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그림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신에서는 이제 넓이 같은 것도 나와. 넓이를 이용해서 이거는 뭐냐면 사인 법칙을 이용한 거거든요. 나중에 넓이 아직 안 배웠잖아. 사인 법칙이 아니고 넓이를 이용하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한 게 이 넓이다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 별개고 나중에 넓이 나오면 얘기를 해줄 거고. 자, 일단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는 갈라진 삼각형은 여기를 세타라고 두거나 아니면 여기를 세타라고 두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러면 삼각형 두 개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 번,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 번 쓰면 나와요. 결국에 코사인 법칙을 몇 번 써야 돼? 보통 두 번 써야 돼. 근데 정말 둘 중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일단 밑각 중에서 아무거나 세타로 잡아야 돼요. 지금 여기를 잡아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알려줬다. 이거 진짜 예전에는요. 지금은 다들 아는데 예전에는 몰랐어 애들이. 근데 알려줘가지고 이게 언제 나왔죠? 9월 평가원인가 수능인가 나왔어요. 그때 한 7번인가 9번인가 11번인가 나왔는데 이과 애들은 겁나 틀리고 문과 애들은 꽤 많이 맞았던 그런 문제예요. 나중에 기출할 때 기억이 잘 안 나. 아마 이거였을 거야. 이과 애들은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고 문과 애들은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어. 이게 답이 루트 15인가 루트 41인가 그랬던 것 같아. 보여요? 그게 같다라는 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세타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 두 번 썼어. 여기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여기를 K라고 할 때. 뭐 이과는 답이 루트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주관식이니까. 그러니까 K 제곱 에다가 뭐 얼마 곱한 거. 요구해라 이런 거였어. 나온다니까? 자, 이게 첫 번째 갈라진 삼각형이고요. 삼각형이 갈라져 있으면은 이거 코사인 법칙인가? 의심해봐. 알겠죠? 두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특징을 내가 알려줄게. 이건 정말 무궁무진해요. 알겠죠? 다 알려줄 수 없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의 보조선을 끊는 게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삼각형에서 우리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용할 수 있지만
사각형에서는 못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다. 그럼 내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각을 뭐라고 두면? 세타라고 둔다면 나머지 한 각은 어떻게 되지? 파이 빼기 세타가 돼요. 그러면 두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코사인 값은 부호가 어떻게 돼? 이걸 지금 외워야 돼. 180도에서 뺀 거죠? 사인은 두 개가 같아요, 값이. 코사인은 두 개의 값이 달라요. 반대예요, 반대. 부호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어쨌든 예각이니까 코사인 값이 대충 한 5분의 1 정도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 코사인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1이 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쓰기가 쉽지. 이해돼요? 코사인 두 개 안 구해야 되잖아. 부호가 반대니까. 사인은 부호가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사인이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 사인도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가지면 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길이가 공통이므로 이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가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형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긋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야. 이렇게 그을지 이렇게 그을지는 니들 마음이야. 알겠어?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 정도 도형 정도만 체크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